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포착해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두 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도 뜨거운 종목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에서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이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각각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 한 분당 3종목씩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오늘의 베스트 30,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지금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네, 지금 베스트 30에 연일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오늘도 기관 매수 탑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외인 매수 탑은 오늘 SK하이닉스가 등극을 했고요. 삼성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 오늘 실적 발표한 LG디스플레이, 이런 대형주들도 오늘 수급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많은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대부분 조정을 겪었지만 네이처셀이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샤페론 등은 개별 이슈로 급등을 했고요. 엔터주는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김진만 대표님의 베스트 30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썽꾼이었죠. 말썽쟁이 오스코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네. 합니다. 일단 이제 유한양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렉나자와 관련된 좀 유의미한 FDA 승인을 받아내서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이제 꽤나 유의미한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나왔죠. 사실 이제 렉나자 관련돼서 이슈 로열티가 사실 유한양인과 공동으로 개발을 했지만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가 먼저 이제 최초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유한양인과 이제 로열티를 나눠 갖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돼서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올라왔었던 주가를 부양했었던 렉나자의 로열티 관련된 이슈 혹은 이제 렉나자 관련주의 흐름을 완전히 깨는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주주 분들께는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문제점이 가장 드러난 그런 사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유상증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회사의 분할 이후 상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 훼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스코텍이 만약에 자회사 상장에 성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주가보다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매출과 파이프라인이 정말 휘박해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유의미한 파이프라인이 하나 정도만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당장 끌어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스코텍이 여태까지 올라왔었던 이제 18,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4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다 렉나자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어요. 근데 네. 렉나자 관련된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에 다시 도로 뱉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손절도 고려를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유한양행 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 유한양행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바이오 메도세와 같이 더불어서 좀 밀렸는데 유한양행 같은 이슈로 밀리게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스코텍 보유자분들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막연히 놔두면 오르겠지 않은 종목과 완전히 재료가 소멸을 해서 재료가 없는 그런 상황에 주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거래량 있는 음봉은 손절까지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김진만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오스코텍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어요. 오늘 11% 넘게 급락하면서 하락률 상위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오스코텍은 이 렉나자와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다. 대신 유한양행이 만약에 같은 이유로 빠진다면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한국전력을 네.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아침에는 맞아요. 한 10%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긴 윗꼬리가 나오면서 상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정도 인상을 했죠. 그래서 주택용, 일반용은 동결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대한 또 부담감들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을 먼저 인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3,500억 이상 전기료를 더 낸다. 또 중소기업들 뭐 전기료 때문에 영업하기 힘들다, 사업하기 힘들다는 뉴스가 온통 도배가 되고 있는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름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인상을 못하고 좀 미뤄왔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인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그 9월 달이죠. 9월 20일에도 그때도 이제 그 전기료 인상이 미뤄지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었었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전기료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산업용으로 인상했다는 부분들, 뭐 일반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 50%의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기료가 상승하게 된다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그만큼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동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는 모습이었지만 예전에 적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개선이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유가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중동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70달러 초반, 70달러 이하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좀 열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앞으로 영업 환경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환율마저도 다시 한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유가 환율 이중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죠. 금리가 아주 공격적인 건 아니지만 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인하를 한다는 부분들.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 이자 부담도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생활 습관이 변하고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가격은 인상하는데 비용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로 간다라는 부분들은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와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지난 2만 원 초반 2만 원대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말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유창희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집을 했고 이번 주 들어서 외인도 여기에 힘을 보탰는데 오늘은 뭐 강보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인 요소들이 모두 한국전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김진만 대표님, 오스코텍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이제 뭐 댓글을 보니까 이제 여기 살만한 자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진짜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네. 이게 거래량 터진 하단부 이탈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라면은 소나기를 피하자라는 이제 한마디로 일단은 좀 분명히 손절까지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에서는 이렇게 주목하면 좋을 종목뿐만이 아니라 주의해야 할 종목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스코텍은 손절까지도 고려할 위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 한국전력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스파크는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 오, 일단 어쨌든 전기 요금 인상이 불확실성을 해소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강력한 스파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김진만 대표님, 저희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퍼스텍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론주인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것 같고,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방산주들 혹은 이제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방산주들도 이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갔고요. 또 최근에 오물풍선등 관련 이슈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무인기를 조금 이제 공격할 수 있을 만한 방어 수단에 대해서 시장의 니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누가 보기에는 단기성 트레이딩 재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드론 산업이라는 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사람보다 드론들이 훨씬 더 가성비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높은 효율을 뽑아내는 경우도 많고요. 무기도 이제 뭐 자주포나 기타 좀 대형 무기보다 드론들이 생각보다 높은 효율을 많이 뽑아내면서 드론 산업이 향후 전쟁의 체계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대만 관련된 양안 전쟁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설명드린 오물풍선 관련된 이슈도 다뤄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인 요소로도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퍼스텍인데 장기적인 매력도도 결국에 한국도 드론 관련된 산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주봉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4년도 초반때 나왔었던 이런 매물대까지 진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5,000원까지 좀 열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발적인 요소로 끝나기에는 이게 단기성 트레이딩 재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형적 성장까지 같이 다룰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자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타점을 잡게 되면은 일단 오늘 매물 소화가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주봉이죠. 이제 금요일까지 한 3,500원을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4,500원에서 5,000원 라인까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재료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이게 단발적인 재료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이런 드론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아마 두 가지 같이 아마 섞이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 두 번째 종목 퍼스텍이었습니다. 오늘 주가도 강세, 수급도 강했고 지금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오늘 검색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네, 티웨이항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티웨이항공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네.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고 또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고 최근에는 또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소멸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다시 한번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3분기 실적 항공주들은 대부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잠깐이지만 어쨌든 환율도 1,370원, 80원대에서 1,300원 초반까지 한 달 반 정도는 강세를 띄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유가도 장중에는 $70 이하로 65달러는 거요. 그 정도까지도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3분기 때는 그 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실적, 뭐 2분기보다 1분기보다 좋은 실적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4분기에도 환율은 다시 올라왔지만 뭐 저는 이제 11월 넘어가면 뭐 대선이라든지 뭐 FOMC 이슈가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네. 달러 강세는 조금 다시 약세로 전환될 수가 있다. 그럼 다시 1,330원, 35, 한 1,300원 초반 정도, 그러니까 1,330원이나 이 정도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들의 어떤 노이즈보다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유가도 아까 그 한국전력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좀 하향 안정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쯤이면 다음 달 중으로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유럽에서 합병 승인 기대감이 좀 있죠. 유럽에서 합병 승인을 받으면 미국은 자연 그 승인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말하는 게 유럽에서 합병 그 허가를 받으면 뭐 우리는 뭐 반독점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주요 비행사 간의 경쟁이 좀 과당 경쟁이 좀 많이 줄어들 여지가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유럽 노선을 정리를 몇 개 했는데 그걸 다 티웨이항공이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어떤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가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막 최악으로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좀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주요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도 대규모 부양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고집스럽던 한국은행도 고집을 꺾고 금리 인하를 어쨌든 시작을 한 거고, 유럽은 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제한된 하락, 그러면서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장거리 노선에 대한 어떤 수요는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4분기 성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지금 위치는 그렇게 비싸진 않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또 경영권 분쟁 이슈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지금 소노 그룹이 프레마이를 좀 최근에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에어프레미아, 네. 그래서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어떤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주가가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저점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라면은 뭐 좀 당장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실적이라든지 영업 환경 개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플러스 알파로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영권 노이즈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가 필요하고 지금 가격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오늘 양 매수가 유입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먼저 유 본부장님, 저희 티웨이 항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예열 중. 예열 중.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행기가 어쨌든 이륙하려면 엔진 예열이 좀 필요하니까 네, 지금 그런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의 비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진만 대표님, 저희 퍼스텍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도 나름 비행기 관련주네요. 이제 뭐 조그맣긴 하지만 일단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단순히 테마 이슈로 마무리될 거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가져보시면은 분명히 높은 상승률을 한번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래 날 수 있다. 네, 생각보다 오래 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퍼스텍에 대한 대응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김진만 대표님, 저희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중공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 쪽에 슬슬 이제 실적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마린솔루션이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 거의 한 기존의 예상치보다 한 50%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 사실 마린솔루션이 잘 나오면 조선주들의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 관련된 이슈들도 일단은 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마린솔루션이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혹시나 이제 세론 뉴스 나올까 해서 음봉 전환할 거라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양봉의 그 적정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같이 동반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나 기타 조선주들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국내에서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는 sek터가 조선과 지금 변압기 쪽, 전력 쪽을 제외하고는 사실 또 그런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움이 좀 빠진 상황인데 조선 쪽은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네. 앞으로 트럼프 리스크도 피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좀 이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분점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보유자와 지금 신규 보유자를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 내가 진짜 너무 높은 가격 한 12,000원에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정말 좋은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단부 지지도 명확하고요. 적절하고 거래량 적정이 가져간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한 11,000원에서 10,000원 초반대까지 좀 이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놓는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막 어떤 종목과 섹터가 있어서 신규 매수하기 좀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조선주 지금 흐름 좋습니다. 오늘 세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좋은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선주들의 전체적인 흐름, 대장인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1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김진만 대표님 세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만나봤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속에서 보유자는 추가 매수, 미보유자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지정학 리스크가 좀 축소되지 않고 좀 커지고 있고 네. 또 이게 주변 뭐 대륙으로 좀 확산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죠.
중동 이슈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조용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조금은 분위기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는 북한이 뭐 한 10,000명 정도 파병한다, 러시아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또 주말에 나온 뉴스 보면은 대만하고 중국 관계, 특히 한 미국에서 어떤 보고서를 보면 한 2027년 정도면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 또 중국에서 대만을 이렇게 포위하는 뭐 군사 훈련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련돼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해가지고 수주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 방위산업 ETF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걸 꼭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K-팝 관련된 ETF가 2022년 8월 정도에 상장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그 차트인데요. K-팝 ETF 네. 차트인데 상장하고 나서 좀 이 ETF 조정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2023년도까지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한 여름까지는. 근데 관련돼서 우리나라 이제 뭐 SM 보시면 뭐 작년에 이슈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2022년 8월부터 작년 여름까지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뭐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때부터 한 1년 가까이는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뭐 하이브, 뭐 YG 엔터 차트 다 보시면 2022년 하반기서부터 작년 여름까지는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방산 ETF도 출시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폴란드 관련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지만 길게 본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항공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한국 항공우주를 최근에 보시면 그냥 길게 보면 박스권입니다. 사실 한 최근 2년 동안 보시면 하단이 45,000원, 상당히 6만 원 이런 모습을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것도 뭐 똑같은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SK바이오팜 같은 거 그 주가를 보시면 한 1년 정도 박스였습니다. 박스였다가 하나의 모멘텀으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지 뭐 여기서 다시 또 하락을 해서 4만 원 중반까지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30 유창희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지금 52주 최고가가 59,500원 선에 있는데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짚어주셨고요. 5거래일 연속해서 양 매수 유입에 5거래일 연속해서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볼게요.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진만 대표님, 먼저 삼성중공업 대응 전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충분히 사도 됐다라고 이제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충분히 사도 될 것 같고요. 한 12,000원까지의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세 지금 하단부에서 기관으로 이제 사실 외국인들과 기관 지금 매도하기 바쁜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건 분명히 적정하게 먹지 않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 뭐 평하면은 삼성전자 대신 삼성중공업이 단기간에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삼성이지만 다른 추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 본부장님 한국항공우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항상 이렇게 고점을 뚫으려고 할 때는 항상 동일하게 말하는 얘기인데 고점을 뚫어야지 제맛.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점 뚫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점은 뚫어야 제맛, 그 맛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